지금요, 어저께가 그 광복절이었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복절 기념 행사가 두 군데서 열렸어요. 하나는 세종문화회관, 또 하나는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렸는데, 이게 지금 나라 꼬라지가 지금 이게 제대로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종찬이라고 하는 광복 회장은요, 아들의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덕분에 지금 광복 회장까지 올라갔죠. 그냥 안 그랬으면 하와이에서 띵까띵까 마시는 거 하나 먹고 배불리 먹으면서 그 짜리몽땅한 배에다가 고급 값이 싼 뭐 태평양에서 잡히는 해산물과 함께 매일마다 그 좋은 음식과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왜 들어와서 주책스럽게 광복 회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십시오. 인과응보란 말 아시죠? 자업자득이란 말 아시죠? 독과 독수란 말도 아실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정체성을 정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인과응보요, 자업자득이요, 독과 독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알았더라면 윤 대통령도 이런 실수는 안 했겠죠. 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종찬 씨는요, 원래 상해에서 1930년 태어났어요. 그 할아버지 이회영이가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그리고 공산주의자라는 거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 이종찬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가 서울에서 살았던 그 배경으로 경기고등학교를 가고 육군사관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종찬이의 지적 능력으로는 그 당시에도 비슷한 또래의 이동복 선배가 계시는데 이동복 선배처럼 서울대를 갈 실력은 안 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할아버지가 독립수사라는 배경을 가지고 육사를 갔어요. 16기로 육사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성공하고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선배가 세웠던 중앙정보부에 정규과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지도 않는 외국 실력을 가지고 프랑스 근무도 하고 영국 근무도 하고 아주 귀족스러운 해외 근무를 했어요. 아마 그 시절에는 월급도 다른 외교부보다 엄청 많이 받았던 시절일 텐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그늘 하에서 육사 나온 중앙정보부의 정규과정 일기생으로 온갖 혜택은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1979년도 10월 26일 날 부장 김재규의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앙정보부가 해체가 되고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뀝니다. 그때 해피님은 이종찬은 총무국장을 하고 있다가 동료 선배 후배들 수백 명, 1000명 좀 못 되는 숫자로 다 강제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8년 있다가 김대중이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안기부장이 돼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꿔서 오늘날의 국가정신병원으로 지금 존재하기만 바로 그 장본이 있네요. 자, 그런데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이 이종찬 씨는요, 뭐랬는지 아세요? 641기 선배님, 5년 선배가 되지. 대통령 각하, 견마지로를 다 하겠습니다 하고 가갖고 민정당 창당하는데 창당 주역으로 참여합니다. 당시 이종구 씨라든지 여러 정치계로 나갔던 육사생들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 홀꽃 빠는 그야말로 정치권의 전두환 꼬봉, 시다바리, 바쁠 떼기였어요. 말하자면 몸종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종찬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11대에서 14대까지 16년간 대통령 전두환과 대통령 노태우 두 선배님 밑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그냥 꿀물을 꿀단지채로 놓고 초롱으로 놓고 꿀물을 빨아먹던 자가 바로 이종찬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또 그 많은 알고 있던 지득한 비밀을 김대중에게 갖다 주고 그쪽으로 달라붙었는지 김대중이가 정권을 운 좋게 어부지를 하고 나니까 자, 이제는 국정원장이 돼서 또 억울한 우리 동료 선배들 580명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은요, 아나키스트고 무정부주의자고 공산주의자였던
바로 그 할아버지 이회영이를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아요. 그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 우리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할 때 그때 바로 초대 부통령 했던 분이 이시영 부통령이세요. 이회영하고 이시영하고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이시영 집안은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몰라 그랬어. 13년 전에 문갑식 기자가 직접 4.19 수유리 그 밑에 허물어져가는 그 오막살이 집에 찾아가서 취재를 했을 때 이미 그때 100세가 넘었던 이시영 초대 부통령의 며느님이 그야말로 남루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고 있었는데, 자, 이종찬 씨는 왜 자기 할아버지 공산주의자요 아나키스트였던 무정부주의자 이회영은 그렇게 찬밀하면서 왜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에 대해서는 10원 한 장 돕기는커녕 입에 거론조차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보는 안목이 이렇게 없다라는 걸 갖다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자, 50여 년 중마 거우라고 하는 이종찬의 아들 이초로라고 똑같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지금은 뭐 보통 로스쿨이라 그러죠. 법률대학원, 거기 지금 교수라고, 그 와이프는 이번에 질병관리청장은 뭐 지영민가는 여자예요. 서울의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질병관리청장 간 그 우리 지 여사님도 남편 덕에 시아버지 덕에 윤 대통령이 임명해 준 것 같으면 지금 원숭이 두창도 지금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다 하니까 빨리 그 자리 내려놓고 내려와야죠. 질병관리청장도. 자, 근데 결국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지만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윤석열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대통령실의 인원 구성에서 밀정이 있대. 그럼 누구야? 윤석열이 밀정이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 용산에 있는 밀정 윤석열이 빨리 집에 가든가, 광복회 회장으로 있는 이종찬이 빨리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하와이로 도망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하나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요, 열을 엄청 받았는데, 네? 우리 그 중앙정보부 시절에 입사를 해서 오랜 세월을 우리와 함께 일을 했던 한 공작관 동료가 오늘 이런 글을 우리 그 공동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광복회는 어제 정부 주관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야권 정치인들과 손잡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다. 국민 여론 통합에 앞장서야 할 광복회가 분열을 주도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목리를 부린 결과로 생각된다. 나에게 이종찬 회장은 한때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국가관이나 민주의식 등 인생 철학에 문제가 많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삼가왔으나 오늘은 비판에 가세하고자 한다. 그는 국정원장 재직 시 한 제북 국군 포로의 귀환 방해를 시도하였다. 그 영향으로 대사관여, 이때 여는 계집 여자를 얘기합니다. 대사관여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위신은 추락하였고 국민 여론도 심히 왜곡되어 나타났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무고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그의 그릇된 판단과 지도가 국익에 큰 피해를 준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광복회장은 선배들의 광복활동 선양에만 몰두하고 국론 분열의 선두에 나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럴 수 없다면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다. 어제 아침 아파트 창밖에 태극기를 개양했다가 저녁에 거둬들이며 씁쓸하고 비통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게 지금 저와 또 저희 동료 선배들 같이 일했던 또 다른 한 공작관이 올렸던 비통한 심정의 글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독립관장의 인선과 관련해서 지금 김구의 후손들에게 그 자리가 가지 않았다. 그리고 뉴라이터라고 하는 김형석이라는 새로운 독립기념관장이 극우다,
혹은 친일이다. 일본을 찬미하는 그야말로 썩어 빠진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건을 서슴지 않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그 짧은 세치의 혀를 도무지 절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료 공작관이 글을 쓴 것처럼요. 없애야 됩니다. 뭐를? 광복회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도 못 없앤다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없애야 되죠. 왜 그러냐? 이 이종찬 집안은요. 돈이 너무너무 많은 집안이에요. 지금 원래는 김영삼이가 대권 후보가 안 되고 이종찬이가 대통령이 되기를 본인은 바랬겠죠. 그러나 김영삼이도 역시 수준 안 되는 깡통 쓰레기인 것만큼 분명하지만은 이종찬 씨도 역시 김영삼이 못지않아요. 네? 그 생긴 꼴 모형새를 보세요. 그게 군인으로 역할은 했으면 했겠어요? 구보를 했겠어요? 낙하산을 제대로 탔겠어요? 아니면 IB에서 공포트 미고 적지에 침투해 나가는 우리 UDT 활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집에 돈은 많고 소위 말해서 왕실 인척들 아니겠습니까? 1년에 의하면 우리 그 경주 이씨 후손으로 백사 이항복 선생의 후손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아마 지금 저승에 가 있는 이항복 선생이 아마 지금 이 이종찬이나 그 아들 이초루를 보고 있으면 아마 이항복 대감께서 조선시대 살았잖아요. 그 이항복 대감이 아마 뒤로 아마 넘어갈 거예요. 아마 이 한심한 이 후손 아이들의 이 폐악질에 대해서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단호하게 뭘 해야 됩니까? 선긋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인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건국절 당당히 얘기하면 되죠. 그 얘기를 왜 못합니까?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이후에 4월 11일이 우리 해외에 있던 임시정부 일이라면 그날로부터 48년 8월 15일 건국할 때까지 우리가 독립된 국가를 쟁취하고 올바로 건국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시간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국한 시점이 1948년 8월 15일이었다. 얘기하면 되죠. 지금 이종찬이가 얘기하는 대로 국가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1919년 4월 달에는 우리에게는 주권도 없었고 그리고 영토도 없었고 그리고 국민도 일본 치하에 다 뺏기고 없었습니다. 자, 국가가 성립이 됐었다고 한다면 독립운동이 왜 필요합니까? 일제와의 투쟁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이종찬 씨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례기. 한때는 대통령 박정희 앞에서 다 경례 붙이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전두환 선배가 대통령이 되니까 형님 목숨 걸고 지킬게요. 옆에서 밑구녕까지 빨던 그런 간신이었어요. 예? 바풀떼기였다고. 그야 꼬붕이었다고 진짜. 그런데 김대중이 쪽으로 또 찰싹 붙어서 좌익 좌빨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완전히 대통령 윤석열을 능멸하고 지금 뭐라 그래야지 밀정이라는 얘기 아니야. 밀정. 지 할애비가 소련 공산당 밀정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종찬은 얼마 전에도 본 싱하이밍 중국 대사랑 같이 비공개 접촉을 하면서 중국 밀정 아니에요? 상해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앞만 봐도 중국 밀정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윤석열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서 버럭 지르고 뭐 어떤 애들 요즘 그러다며 검찰총장이 뭐 중앙지검장한테 뭐 이놈 저놈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한다고 그런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어떤 뭐 여자 검사가 나와서 국회에서 떠들던데. 그러면 그 정도로 뭐 지검장 정도에 대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 있는 정도면 날려버리라고. 친구 아버지 좋아하고 있네. 왜 못해? 지금 윤 대통령이 이르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뭐야?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전부 다 똑같은 좌파다. 지금 우리 혈맹인 미국에서
미국조차도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전부 다 한통속이다. 지금 각자 역할 게임 나눠갖고 지금 장난들 치고 연극하고 있다. 이거 얘기 나오는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요. 왜? 지난 6월 28일 날 저승사자 미국의 국가정보전에 다녀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갔겠느냐고. 수미테리 얘기만 하고 갔겠어요? 예? MBC 방송중계차량 평양에 두고 온 얘기는 안 했겠어요? 이집트 오라스쿰에다 6억 달러 몰래 송금한 건 얘기 안 했겠냐고요. 2년 전이었던 2022년 6월 28일에는 미국의 테러금융정보국에 브라이언 넬슨이라는 차관이 다녀갔어요. 오자마자 했던 일은 뭐야? 바로 그 다음날 카카오 들어가서 시그널을 보내줬잖아. 니들 하는 짓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카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정보가 다 넘어가 있죠. 자, 이 정도로 지금 카카오는 제2대 주주 텐센트와 엮여져 있고 중국 공산당과 엮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김범수가 돈이 없어서 보석을 못했겠습니까? 자, 그 위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위메프, 티몬, 그 다음에 인터파크 등등 지금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넘어가고 있죠. 저절로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확신하기는요, 미국의 재무부 하에 있는 테러 금융정보국에서 모종의 액션을 취했어요.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수출입 다 막아버리고 은행 전부 다 문 닫게 만들려니까 이 너무나 표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살금살금 지금 그냥 이쑤시개 하나 정도 이렇게 톡 가서 건드렸는데 이 정도 지금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카카오 김범수가 구속되고 동시에 쭉쭉쭉쭉 이커머스가 넘어갑니다. 이거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생 2,000명 증원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100분의 1만 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에? 아니, 의대 정원은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아니, 이런 광복해 이거 줄 끊는 건 못해요?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국민들은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뽑아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의 정상화를 해달라고 뽑아드린 거예요. 법치국가를 되돌려달라고 당신을 대통령 뽑은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재인형만 보살펴 드렸잖아. 보호했잖아. 지금 미국에서 다 한다니까? 근데 이번에 이 광복회 이런 만행을 보고서도 대통령이 결정 못한다. 그러면 우유부단한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돼갖고 퇴임 이후가 정말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올바른 처신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